RRLab 시즌 2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액티브 레코드의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콜백 그리고 observer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컨텐츠 내용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었고요. 왼쪽 코너는 이제 콜백에 대해서 콜백이 뭐냐 하는 개념부터 또 어떻게 콜백을 등록해서 사용할지, 그리고 콜백의 적용을 받는 그런 액티브 레코드 메소드나 아니면 콜백을 바이패스하는 거, 그다음에 또 릴레이션이 있을 때 어떤 모델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콜백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조건 콜백을 어떻게 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콜백에 대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의 사총격인 그 업저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업저버라는 건 좀 생소하긴 한데요. 업저버는 이제 콜백과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콜백이라는 거는 액티브 레코드의 모델 클래스 안에다가 어떤 그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콜백으로 등록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클래스의 코드가 지저분해집니다. 해당 모델과 관계없는 코딩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업저버라는 거는 콜백과 비슷하지만 모델 클래스 내에 전혀 코딩을 하지 않고 별도의 업저버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업저버 클래스 내에다가 대상 클래스를 등록을 시켜주게 되면은 레이즈 시스템에서 계속 그 해당 모델의 이벤트를 업저버를 합니다.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해당 모델의 어떤 등록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콜백을 호출해서 작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업저버입니다. 그다음에 트랜잭션 콜백, 근데 콜백도 이제 트랜잭션에서의 어디 일어나는 콜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액티브 레코드의 그 모델 객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객체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생명주기죠.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은 태어나서 이거 생을 즐기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생과 사의 어떤 일대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레코드에서 모델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액티브 레코드로 상속받은 이 모델은 결국 우리가 레이즈 코딩 할 때 객체로 만들어지겠죠. 객체로 만들어져서 그 객체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명주기를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하나의 객체가 생성되고, 또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온 데이터를 또 업데이트해서 그 다음에 필요가 없게 되면은 삭제한데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죠. 삭제되면 이제 오브젝트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생명주기와 함께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에 밸리데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죠. 밸리데이션 시점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저장되기 전에 밸리데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이란 또 이벤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해서 실제 기존 데이터를 불러와서 로드하는,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의 모델 객체에다가 로드시켜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로드하는 그런 이벤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벤트를 한 6개 정도 생각해보죠. 생명 주기의 어떤 시기를 create, save, update, delete, 그 다음에 validate, 그 다음에 load. 실질적으로 이러한 6개의 그 이벤트를 각각 콜백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콜백은 해당 이벤트별로 before, 그 다음에 after라는 두 개의 단어를 써가지고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before와 after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around라는 게 또 있어요. around라고 앞에 붙이면은 그거는 전후에 어떤 이벤트를 동시에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코딩을 만들 수가 있죠.
콜백 자체도 하나의 메소드가 되고, 이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할 때 이 콜백에 사용할 메소드는 두 가지의 스코프 지시자를 써야 됩니다. 프로텍티드 또는 프라이빗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죠.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메소드에 쓸 수 있는 스코프 지정하는 지시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이라는 세 개가 있습니다. 퍼블릭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클래스 외부에서도 쓸 수 있는 메소드. 특히 이제 라우팅에 연결되는 그런 퍼블릭 메소드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액션이라고 얘기하죠. 컨트롤레스 액션이라고. 그다음에 프로텍티드는 해당 클래스에서 만약에 프로텍티드 스코프를 쓰게 되면은 상속받는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공이 쓸 수 있는 그런 스코프를 가지게 되고, 프라이빗은 실질적으로 자기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메소드, 스코핑을 지정할 때 쓸 수가 있는. 뭐 도식을 해놨는데 이게 좀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패러드 클래스가 있고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을 때 퍼블릭은 다 그대로 다 상속이 다 되죠. 다 된답니다. 다 되는데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프로텍티드 메소드를 쓸 수 있는데 프라이빗은 사용할 때 상속 그대로 받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프라이빗은 앞에 이 컨텍스트 지시자를 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셀프라든지 인스턴스 객체 지시 변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프로텍티드 메소드는 앞에다가 셀프라든지 이런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에 컨텍스트 지시자를 쓰면 프라이빗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차일드에서는 프라이빗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랭귀지에서는 프라이빗 스코프 가진 것은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비에서는 차일드에서도 그대로 프라이빗 메소드가 상속을 받지만 이러한 용법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일드에서 프라이빗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생각하면 차일드에서는 프로텍티드로 상속받은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빗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크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콜백은 그러면 한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콜백을 어떻게 쓰느냐? 콜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그 전과 그 후 또는 전후에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콜백을 쓰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이벤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before, after, around라는 3개의 전두어를 써가지고 콜백 이름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쓰는 방법은 메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클래스 상단부에 매크로스타일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합니다. 매크로스타일 클래스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 내부의 상단에다가 그 다음에 오는 밸리데이션이나 콜백 메소드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라 매크로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메소드를 등록해서 쓸 수 있고, 또 메소드로 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그런 코드 블록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콜백 클래스 메소드 다음에다가 블록을 지정해줘서 블록 안에다가 코드를 써주는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콜백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6개의 라이프 사이클 타임 인터벌을 before, after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또 around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쓸 때의 어떤 그 시점적인 그런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죠. 정리를 해봤더니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또 객체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객체를 삭제하는 이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로드하는 find 메소드, 이런 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서 create, update, destroy 3개를 생각해 본다면은, 자,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save라는 메소드는
스마트한 메소드라고 그랬죠. 컨텍스트가 만약에 업데이트한 상황이라면은 세이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뉴 레코드면은 크리에이트를 해준다 그랬죠. 이제 그런 세이브의 개념은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세이브는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 두 개를 이제 관장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세이브는 사실은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 이전에 어떤 그 콜백의 호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before save가 있고, 그 다음에 before create, 그 다음에 around create, 그 다음에 after create, 그 다음에 after save. 그러니까 save와 save 사이에 create가 들어가는 거죠. 또 업데이트 할 때는 save와 save 사이에 update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는 before, after가 있는데, 특히나 업데이트나 create 같은 경우에는 around라는 전두어가 앞에 프리픽스가 붙어가지고 콜백 호출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 메소드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오브젝트 디스트로이 할 때는 마찬가지로 before, after, around가 있었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밸리데이션이 우선 오고 세이브 오는데, 세이브는 create, update 두 개 나누고 이렇게 한다. 디스트로이는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요 그림만 머리에 찍어 놓으면은 요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죠. 처음에 밸리데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save, create, save, update 이렇게 일어납니다. 밸리데이션, 이전 시간에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밸리데이션이 일어난 시점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세이브 되기 직전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은 밸리데이션도 이웃은 검증도 하나의 콜백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efore save라는 그런 콜백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before 이 콜백은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의 create와 update, destroy 말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find 메소드가 있죠. 그 find 메소드에서는 before find보다 되게 after find의 콜백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nitialize라는 게 있죠.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안에 initialize라는 그 초기화 메소드를 만들게 되죠. 그럼 초기화 메소드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날 콜백이 되는 그 after initialize라는 게 있습니다. 자, after initialize 말이 나왔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티브 레코드에서 지원하는, 액티브 레코드에서 제공하는 각종 그 클래스에 사실 개발자가 요게 초기화 될 때 어떤 작업이 내가 좀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클래스를 initialize를 오버라이드 하는 게 아니라 after initialize에다가 오버라이드 하고 싶은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 after find와 after initialize 두 개의 콜백이 또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쿼리해 오는 find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면 불러온 데이터를 우리가 액티브 레코드가 만든 오브젝트에다가 로딩 해주게 되겠죠. 그런 어떤 로직을 생각한다면 먼저 after find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초기화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after find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fter initialize 콜백이 그 다음에 호출된다. 호출 순서를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코드 베이스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after find와 그다음에 after initialize 콜백의 용법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유저 클래스에 우선 after initialize 콜백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이때는 코드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메소드를 등록한 게 아니라 do and 코드 블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겨주는 파라메터, 로컬 파라메터는 유저의 인스턴스 변수가 넘어갈 그런 로컬 변수를 뭐 똑같이 써도 되겠죠. 소문자로 유저로 써주고요. 그렇게 넘어온 인스턴스 유저 객체는 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 여기서는 puts라고 했죠. 터미널에서 작업을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선 오브젝트가 initialize 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걸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after find 콜백에는
우선 데이터를 쿼리에 오고 나서 일어나는 이벤트란 말이죠. 이때는 이제 객체를 find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콜백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콘솔에서 예를 들은 거죠. 유저 액티브 레코드에 모델 오브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객체를 이니셜라이즈 했다는 거죠. 이니셜라이제이션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after initialize이기 때문에 바로 initialize an object라고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에는 user first라는 거를 했죠. 얘는 모델 클래스에다가 first라는 find 메소드입니다. first. 이거는 find 메소드의 하나죠. first 하면은 해당 모델의 레코드 중에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find object 우선 쿼리를 먼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initialize가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콜백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콜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벤트에 해당되는 액티브 레코드의 메소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메소드들이죠. 뭐 create, 그 다음에 destroy, save, 뭐 이런 것들, update,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사이사이에는 뭐 decrement, 뭐 increment, 이런 toggle, valid, 뭐 이런 특수한 그 목적의 메소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액티브 레코드 메소드가 호출될 때는 각각 해당하는 그 메소드에 해당하는 콜백이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reate 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딩을 주고 싶다 할 때는 after underbar create라고 하는 콜백을 쓰면 되겠죠. 그 create 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코드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before underbar create라는 콜백 클래스 메소드를 쓰고 뒤에다가 메소드를 등록해 주면 되겠죠. 다 똑같이 공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find 메소드의 콜백을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가 뭐가 있느냐? 액티브 레코드 메소드가 그거는 이제 all이라는 find 메소드가 있습니다. all은 전체 레코드를 다 불러와라. 그 다음에 first는 첫 번째 레코드만, 그 다음에 find는 여기다가 id 값을 넘겨줘서 특정 id를 가진 레코드만 불러와라. find all by attribute는 그 모델의 특정 attribute를 가지고 그 attribute 속성 값을 여기다 넘겨주게 되면은 그 속성, 그 해당 값을 가지는 속성을 모두 다 불러와라. 그 다음에 이 attribute by attribute 하면은 attribute 속성 이름을 쓰고 해당 속성을 가진 것을 하나만 불러와라. 이거는 이제 endpoint 없으면은 exception error를 유발시켜라. last는 마지막 거를 불러와라. 뭐 이런 게 되겠죠. 좀 전에는 이제 콜백을 반드시 이제 호출하게 되는 그런 액티브 레코드의 메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호출하지 않는 스키핑, 바이패스하는 그런 메소드도 있습니다. 여기 뭐 디크리멘트 있고 뭐 딜리트 앞에 중복되는 메소드 이름이지만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메소드는 콜백을 호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작업을 할 때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 상에 어떤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해 놓은 상태라면은 데이터의 유효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콜백을 스키핑하는 그런 메소드를 쓸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스키핑한다, 뭐 콜백을 호출한다, 복잡한데 제가 요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콜백을 호출하는 메소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이패스하는 메소드입니다. 저도 이걸 뭐 기억하기 힘드니까 어려울 땐 요거 테이블 하나 출력해서 벽에 붙여 놓으면은 코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execution을 중지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콜백이라는 것은 콜백이 등록이 되면 아까 실제 코딩과 같이 이렇게
after initialize 해서 이제 이렇게 콜백을 갖다가 등록하거나 코드 블록으로 이제 선을 이제 정의를 해두게 되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Q 스택에 누적이 되죠. 메모리 스택에. 그래서 이제 거기 Q에 저장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콜백, 그다음에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작업, 해당 모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Q에 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밸리데이션이나 콜백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이 트랜잭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트랜잭션에서 이런 콜백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before 콜백이 호출될 때는 그 호출된 그 호출 메소드의 실행이 false를 리턴한다든지 아니면 예외를 발생할 때 일련의 트랜잭션 안에 있는 이런 세 가지의 밸리데이션, 콜백,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롤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프터 콜백은요, 그 메소드의 콜백이 리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때만 그때만 중지가 되고 롤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그래서 콜백을 잘 구성하게 되면 데이터의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러한 이전의 밸리데이션 부분과 그다음에 콜백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일련의 작업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체인으로 트랜잭션에 묶이기 때문에 이런 콜백 before, after 콜백을 잘 쓰게 되면 이게 롤백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유효화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릴레이셔널 콜백입니다. 릴레이셔널 콜백은요, 두 개의 모델, 하나는 이제 두 개 이상의 모델이 서로 이제 어떤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이 될 때, 그때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유저와 포스트가 1대 다로 연결됩니다. 자, 유저는 여러 개의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하나의 포스트는 한 사람이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저는 association을 has many association helper method를 써서 post 복수를 쓰죠. 심볼 이름을 복수 써가지고 has many post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post는 belongs to user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되는데 belongs to user라는 릴레이션의 상호 관계를 클래스에다가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나 has many association helper를 쓸 때는 이 뒤에다가 옵션으로 dependent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dependent 옵션이라 함은 유저가 삭제가 될 때 이와 연결되어 있는 child 객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ependent destroy라 함은 특정 유저 오브젝트가 삭제가 될 때 그와 연관되어 있는 포스트 객체들도 같이 동시에 삭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포스트가 삭제가 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여기다가 콜백을 등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가 삭제될 때 해당되는 포스트가 다 삭제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포스트는 삭제된 이후에 이렇게 터미널에다 콘솔에다가 포스트가 삭제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이죠. 뭐 디버깅 목적이라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세요. post after destroy가 되면 그 이후에는 여기에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고요. 그 메소드 이름을 심볼 형태로 여기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포스트가 삭제된 다음에 이 로고 디스트로이 액션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서 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터미널 콘솔에서 유저를 하나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와서 그러면은 유저 1이 아이디 넘버 1이 불러와서 액티브 레코드 객체에 할당이 됩니다. 객체 아이디가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유저는 has many
post이기 때문에 이러한 association 관계에서 user.post라는 proxy를 쓸 수 있고 이 proxy는 이용해서 create 하게 되면은 하나의 유저와 관계되는 포스트를 하나 새로 만드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스트 1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 포스트는 유저 아이디라는 속성에 1번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게 유저 포스트라는 그런 연결고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포스트 여기서 유저에서 만들어지는 포스트는 자동으로 유저 아이디 값이 여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안 해줘도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연결해주면 이러한 연결고리의 포린 키 값을 레이즈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저 포스트 크리에이트라는 명령 하나로 새로운 포스트 레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이 포스트에 들어가는 유저에 대한 포린 키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포스트를 유저에 대한 하나의 포스트를 새로 하나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해당 유저를 destroy, 삭제를 했을 때 그때 이와 관계된 지금 현재 만들었던 이놈이 삭제되겠죠. 삭제되면서 동시에 post destroyed라는 요 콜백이 호출돼서 이렇게 이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좀 전에 relational 콜백이었고 이번에 conditional 콜백입니다. conditional 콜백도 우리가 validation에서 했던 conditional validation하고 유사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symbol, string, 그 다음에 prop을 이용해서 if와 unless라는 그런 옵션을 이용해서 validation을 했었죠. 콜백에서도 유사합니다. 이 콜백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는 if나 그 다음에 unless라는 symbol 옵션을 해서 여기에다가 symbol, string, 그 다음에 마치 블록을 할당해 주어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또 조건은 멀티플로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if 써주고 콤마, 그 다음에 unless 또 조건 주고 또 뭐 if 얼마든지 하나 이상의 조건을 멀티플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용법은 뭐 밸리데이션 용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에 쓰는 거는 심볼 형태로 어떤 메소드를 하나 정해두고 메소드 이름을 심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볼 형태나 문자 형태로 할당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프로코를 하나 새로 생성해서 프로코 코드블록 안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콜백을 등록하고 콜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콜백 클래스라는 겁니다. 이제 콜백을 이렇게 그 특정 해당 모델 클래스에다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콜백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콜백 클래스를 특정 클래스에서 호출해서 쓰는 그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턴트 메소드 형태로 정의를 해주는 게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메소드로 정의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스턴스 변수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콜백을. 자, 여기 보면 클래스 이름을요. 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요 뒤에다 콜백스라는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픽처 파일이라는 요게 모델 이름입니다. 모델 이름. 그러니까 모델 이름에다가 뒤에다가 콜백스라고 써주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콜백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 여기서는 destroy, after destroy 썼는데 거기 넘어가는 것은 모델 오브젝트가 파라미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넘어온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어떤 콜백에 대한 코드를 정의해 줍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픽처 파일에 대한 콜백이다. 이 콜백 클래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콜백을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에다가 뒤에 콜백스라고 하는 것을 클래스 써주게 되면 얘가 아마 자동으로 이 콜백이라는 이름 뒤에 콜백스를 붙여가지고 자기의 콜백을 아마 호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자세한 건 여기에 picture file callbacks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걸 호출하게 되죠. 나 이름은 뭐 꼭 규칙을 안 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레이즈 방식으로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명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해두는 게 나중에 코드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렇게 뭐 달라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레이즈 방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콜백스하고 모델 이름을 같이 두 개를 이제 더해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는. 이제 해당 모델에서는 이렇게 콜백 클래스 이름에다가 new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바로 인스턴스 after callback, after destroy callback이 호출되는데 그때 after destroy라는 클래스 메소드에다가 그 인스턴스를 할당해줍니다.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용한 콜백 클래스로 콜백을 등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는 아예 콜백을 클래스 메소드로 정의해줍니다. 뭐 아시다시피 클래스에서 메소드 정의할 때 앞에다가 셀프를 쓰게 되면 클래스 메소드가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죠. 픽처 파일 해당 클래스에서 또 new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쓸 필요 없죠. 아예 클래스 자체를 넘겨주게 되면은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는 거죠. after destroy, after destroy. 그래서 콜백 클래스를 이용한 콜백 콜백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업저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저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종의 콜백이죠. 콜백의 사총격. 어떻게 보면 조금 스마트한 콜백이죠. 그 다른 클래스를 컨타미네이션, 오염시키지 않는 아주 깔끔한 콜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콜백과 비슷하지만 해당 모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고안한 콜백입니다. 해당 모델 클래스의 코드를 전혀 추가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저를 등록하는 그런 로직에서 유저가 등록이 된 다음에 등록에 대한 컨포메이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유저 모델 클래스에다가 메일을 보내는 코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직접적인 유저에 대한 로직은 아니잖아요. 그때 send 메일, confirm 이메일을 보내는 그거를 별도의 클래스로 빼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바로 우리가 observer라고 이야기합니다. observer 클래스. 자, 방법은 우선 해당 모델에 대한 observer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레일즈의 제너레이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드디어 이제 observer라는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면 유저 모델에 대한 observer라고 뒤에 붙으면서 이러한 클래스가 observer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액티브 레코드의 observer의 모듈로부터 상속받죠. 그래서 유저 observer. 그래서 레이즈가 인식할 때도 이 클래스는 이거는 뒤에 observer를 빼고 유저 모델에 대한 observer 클래스구나라고 레이즈가 인식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observer 클래스에다가 공이 콜백을 정의를 해주죠. 자, 이때 정의해 줄 때는 이 파라미터로서 모델 인스턴스 변수가 넘어갑니다. 모델 파라미터 넘어갑니다. 인스턴스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 변수를 모델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되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넘겨주게 되면 이 인스턴스가 넘어온 인스턴스를 가지고 컨포메이션 메일을 보내는 그런 코드를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는 유저가 넘어갈 수 있겠죠. 유저 인스턴스 변수가 파라미터를 넘어가게 되면은 유저 인스턴스 변수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 observer를 등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콜백도 우리가 그 매크로 스타일의 클래스 메소드 형태로 메소드를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클래스 상단에 우리가 했죠. observer도 등록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옵저버는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모델 클래스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환경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등록할 수 있는 위치는요. config 디렉토리에 application rb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는 config의 environment 안에 development.rb 또는 production.rb 그 다음에 test.rb 해당 개발 모드 형태에서의 환경 파일에다가 정의를 이 코드를 삽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레코드 업저버는 유저 업저버다 라고 등록해 주는 거죠. 유저 업저버, 방금 전에 유저 업저버 만들었잖아요. 유저 업저버를 여기다 등록을 해주고 반드시 서버를 리부팅 해야 된다. 서버를 리셋해 줘야 됩니다. 서버를 리셋해 줘야만이 이 환경 변수에 적용된 이 업저버가 가동이 되는 거죠. 이것만 등록해 놓고 서버를 리부팅 안 하면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치에다가 정리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업저버를 하나 등록을 했는데 이 업저버는 그 해당 특정 클래스에서만 쓸 수 있는 업저버죠. 그러나 어떤 콜백은요,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종류의 클래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콜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저버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예로 든 것은 메일러라는 업저버를 만든 거죠. 메일러는 액티브 레코드의 제너레이터 중에 메일러가 있습니다. 모델이 있는 것처럼 모델 제너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메일러, 액션 메일러를 쓸 수 있는 메일러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메일러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메일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특정 메일을 하나 클래스를 만들면 그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업저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메일러 업저버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모델로 인스턴스 넘어온 해당 모델 객체에 대해서 after create callback을 여기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해서 observation 할 거냐 하는 것을 등록해 줍니다. 여기서는 두 개를 등록했죠. 유저 클래스와 registration 클래스 두 개를 등록했습니다. 두 개의 클래스가 creation 된 이후에 이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유저가 만들어져도 이게 실행이 되고 registration 새로 만들어져도 이게 등록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observer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observer 해서 등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렇게 observation으로 등록해 주는 것과 함께 또 실제로 observer도 등록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러 observer를 이런 식으로 심벌로 등록을 해 줘야죠. 요거를 잊어서 안 되는 거죠. 자, 거의 뭐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잭션 콜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콜백은 하나의 트랜잭션의 큐 체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뭐 before 콜백이 아니면 after 콜백이 실행될 때 에러가 발생하거나 예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리턴 값이 false가 온다든지 할 때 그때는 자동으로 롤백이 이루어져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를 해주죠. 자, 이때 이제 콜백의 어떤 트랜잭션을 위해서 두 가지의 콜백이 있습니다. after commit, after rollback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after save하고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커밋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자동으로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또 콜백이 아니라 트랜잭션이 fail돼서 롤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롤백을 치료할 수 있는 롤백된 그 결과를 우리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넣을 때 그때 이러한 애프터나 롤백, 콜백을 거치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예로 보여진 것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픽처 파일을 업로드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현재 픽처 파일 1이 좀 등록되어 있는데 픽처 파일 1을 지우고
픽처 파일 2를 갖다가 저장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픽처 파일 트랜잭션 안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디스트로이 세이브를 한다 했을 때 만약에 픽처 1을 삭제를 했는데 픽처 2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예외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뭐 픽처 2 파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 용량이 오버돼가지고 저장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미 지워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 무효성이 깨지지 않겠냐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애프터 롤백이 이루어지는 이 애프터 롤백 콜백을 써서 그 안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애프터 커밋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는데 여기 예로 든 것은 뭐냐면은 이거죠. 자, 픽처 파일 클래스에다가 디스트로이 콜백을 했습니다. 특정 픽처 파일을 삭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특정 그 삭제한 그 파일 오브젝트를 넘겨줘서 그 오브젝트의 delete 파일이라는 임시 속성에다가 그 해당 파일의 경로를 일단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삭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after commit이라는 콜백을 정의를 해줘가지고 그 after commit이 일어난 다음에 비로소 다시 말해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 실질적으로 데이터 레이즈 프로젝트와 트랜잭션과 관계없는 시스템 파일의 작업을 이 다음에 수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delete 파일이 있을 때 있고 또 그 파일이 delete 파일이 존재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제대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 그 작업에 대한 시스템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때 비로소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지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after commit이나 after rollback은 데이터베이스 연관된 트랜잭션과 별개의 시스템적인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질 때 그런 트랜잭션과 시스템 작업과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콜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콜백을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업저버를 등록하는 두 가지만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스트라는 거 하고요, 코멘트 두 개의 모델 클래스가 has many belongs to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유저 로그인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죠. 세 개 유저 포스트, 코멘트 세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처음에 우리가 그걸 하나 해보죠. before validation, before validation이라는 콜백을 하나 만들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 이제 글을 하나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이 타이틀 귀찮아. 네, 여기다 글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근데 타이틀을 빼먹어서 귀찮아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타이틀을 어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되겠죠, 프레젠스. 그러면 밸리데이션에다가 우리가 보면 여기에 밸리데이션. 그래서 지금 타이틀과 콘텐츠 두 개의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각각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그렇죠. 뭐예요? presence validator를 true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필드가 저장되기 전에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트하면 에러가 뜨죠. 이렇게 타이틀도 비우면 안 된다. 콘텐츠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밸리데이션 에러 HTML 작성하는 부분에서 우리 강의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밸리데이션, presence validator 이용해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efore validation이라는 그 콜백을 아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컨텐츠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냥 저장하게 되면은 타이틀이 없다고 불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밸리데이션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컨텐츠의 내용 중에 30개 정도의 문자 앞쪽만 땡겨다가 타이틀에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밸리데이션이 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저게 before validation. 그래서 before validation 정의에다가 우리가 메소드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넘어가는 인스턴스 로컬 변수는 우리가 그냥 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포스트를 넘겨주면 넘어가면 뒤에 촉부분에 이제 if절 포스트의 타이틀이 브랭크면 포스트의 컨텐트의 내용 중에 디폴트 트렁케이트 잘라라. 디폴트는 30개입니다. 30개까지 잘라서 이거를 포스트 타이틀에다 넣어줘라. 이런 콜백이 됩니다. 밸리데이션 콜. before 밸리데이션 콜백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메소드를 등록할 수 있죠. 매크로 스타일의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텍티드의 형태로 스코프를 주고 그 안에다가 책 타이틀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한 다음에 이 책 타이틀을 심볼로 before validation에 등록을 해줍니다. 내용은 똑같죠. 똑같나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포스트가 넘어갔죠. 그죠? 여기서는 포스트가 안 넘어갔죠. 이런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제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콜백을 정의 안 했으면은 이게 또 에러 브랭크라고 cannot be 브랭크라 뜨겠죠. 근데 우리가 콜백을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create post 하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자, 보세요. 타이틀의 앞부분에 30개만 잡아가지고 그대로 넣어준 거죠. 다시 에디트 들어가면은 타이틀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콜백을 등록하는 방법, before validation 뿐만 아니라 before create 이런 거 다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는 옵저버 쓰는 방법 한번 보여요. 자, 옵저버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를 등록했을 때, 유저를 등록할 때 예를 들어 sign up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넣고 딱 등록하면 그 등록한 사람한테 등록한 이메일로 당신 등록됐어라고 이제 컨퍼메이션 이메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게 될 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저 모델 클래스에다가 쓸 수도 있지만 이거 별도의 옵저버 클래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쉐어링 콜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메일러에다가 만들었죠. 다시 설명하면 여기다가 메일러를 하나 만들었죠. 메일러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메일러 옵저버 하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메일러 옵저버. 그래서 자, 메일러 옵저버 만들어졌습니다. 메일러 옵저버. 그래서 여기 옵저버 동사로 씁니다. 옵저버. 유저 클래스가 create 된 after create 된 다음에 호출되는 콜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주고 자, 유저 메일러는 이제 메일러 만든 거를 보내는 이 명령입니다. 요거는 이제 메일러 만들면 만들어지는 건데 요 메일을 갖다가 보내라 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유저가 등록되면 자동으로 이게 가는데 메일이 날아가는데 요 메일러의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유저 메일 이렇게 registration confirmation이라는 메일러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정의되면 이것이 아까 user mailer dot registration underbar confirmation 그 명령 deliver 했잖아요.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일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메일이 날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등록하는 거 있습니다. 스토리 2 1, 2, 3, 4, 5, 6 1, 2, 3, 4, 5, 6 치고 엔터 치면 날아갔죠? 이메일입니다. 액션 메일러에 보면 하나는 텍스트 모드, 하나는 HTML 두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만들어주면
요거는 이제 텍스트 모드라서 Gmail에서 보면 이게 링크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뭘 썼냐면 일일이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레터 오프너라는 제목을 썼어요. 레터 오프너를 쓰면 개발할 때 메일링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터 오프너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발할 때. 그럼 바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바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HTML 버전을 보면 이렇게 HTML이 적용돼서 이렇게 보세요. 링크 걸리죠. 그러면 여기에 링크에 자기 웹사이트에 들어온 링크를 달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 과정이 유저가 등록되면 별개의 업저버가 유저 모델이 새로 만들어진 거를 업저버 하면서 있다가 디텍트가 되면 그때 비로소 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는 아까 유저 모델에다가 업저버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 별개의 업저버에다 하면은 또 다른 유저를 인스턴스로 넘길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똑같이 업저버에다가 유저 옆에 또 등록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콜백과 업저버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